남녀노소, 이성, 동성 불문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그냥 말로만 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인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추행을 하는 사람한테 벌하는 범죄입니다. 죄명이 얘기하듯이 이 범죄는 아주 나쁘고 못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중에서 강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원은 이를 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습추행, 추행을 하기 전에 어떤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신체에 터치를 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습추행하는 경우는 대개 여성의 가슴이나 성기 부위, 허벅지 이렇게 성적 수치심에 일으키기에 아주 직접적인 신체 부위를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도 법원에서는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있어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즉, 여성의 신체는 본질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터치가 됐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실수로 잠깐 어깨를 툭 쳤다 이런 것까지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술자리에서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는 가볍게 터치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심해지면 어깨동무하면은 갑자기 강제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인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여사친, 남사친 관계에 있어서 또는 동창들 관계에 있어서 친하다 보니까 툭툭 치고 어깨동무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나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예방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사례가 술자리 회식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아무리 술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회식에서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거는 반드시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가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이거는 혐의를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은 술자리에서 회식을 한다고 해서 직장 부하나 동료한테 신체적인 터치가 허용되는 이유는 전혀 없겠죠. 심지어 도우미 비용까지 지불하는 술집에서도 허락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은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정도 돈을 지불했으니까 터치를 하고 만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 싫어요 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만약에 반복해서 그러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줬어도 강제추행,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한편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진짜로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고행위에 해당하지요.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과연 술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는지 또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당시 분위기상 허용된 범위였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문제, 다른 금전적인 문제나 다른 감정적인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추행과 무고죄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나이가 좀 지긋한 여성분이 자기 자식 또래 같은 남자아이를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터치를 했다. 그것은 허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분의 의도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어도 그냥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하면서 만졌어도 마찬가지로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를 터치했을 때 성추행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당연히 성추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좀 나이가 드신 여성분이 다른 남자를 터치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나이 차가 있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 상사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동성 간에서도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찜질방 같은 데서 동성 남자의 발가락을 만진 사례에서도 성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때 그럼 무조건 성추행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뭔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은 그냥 성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성추행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이고 아무리 약한 형량이 선고되어도 재발 방지 교육을 받고 성범죄자 명부에 등재가 되고 또 뭐 취업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하면은 전자발찌를 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처분에서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큰 아주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의 신체는 건들면 터진다. 다른 사람의 신체는 무조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범죄 중 실수나 착각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1프로 변호사 김기현이었습니다.